보도자료에 대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집단감시국장입니다. 기업집단 3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3표 소속 계열회사 3표 산업이 SP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3표 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표 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3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 정도원의 2세 정대현 회사인 SP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SP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습니다. 3표 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치 시장 거래 물량의 7 내지 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SP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SP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의 분체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표 산업과 SP네이처는 연 단위 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 단가로 거래하되 연말에 SP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을 SP네이처가 3표 산업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표 산업과 SP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3표 산업과 SP네이처 간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SP네이처가 3표 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 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3표 산업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연단위 공급 계약 및 정산 공제 조건은 실질적으로 3표 산업의 분체 구매 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SP네이처는 3표 산업과의 이와 같은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 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74억 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습니다. SP네이처가 이 사건 분체 거래를 통해 얻은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 내지 9.6%에 이르는 수준이고 3표 산업과의 거래 물량 또한 SP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 내지 39%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3표 산업의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SP네이처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하였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 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사업 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 주체인 3표 산업은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SP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표 그룹이 동일인 2세 정대현 소유의 SP네이처를 3표 그룹의 모회사로 만들어 3표 그룹 경영권 승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3표 그룹은 2013년 SP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SP네이처에 흡수 합병시켰고 이를 통해 SP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P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3표 및 3표 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동일인 2세 정대현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2023년 7월 3표가 3표 산업에 역흡수 합병된 이후 동일인의 지주사 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동일인과 정대현의 지분 격차가 줄어들었고 정대현은 3표 산업에 대한 직접 지분 5.22%, SP네이처를 통한 간접 지분 13.12%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대현은 SP네이처 최대 주주로 SP네이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배당금도 수령하였는데 SP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 정도이고 이 중 약 311억 원 가량이 최대 주주인 정대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렇듯 SP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3표 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 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 가격과 부당 지원을 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치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집단 3표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 제재와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으신 기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현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박지현 기자인데요. 일단 우선 그 과징금이 116억 2천만 원 나왔는데 지금 네. 그 여기 추가 이윤, 그러니까 부당이득액이 74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이걸 토대로 과징금 어떻게 산정하셨는지랑 네. 이게 결국에는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이라는 결론인데 네. 법인에 대한 고발은 있고 뭐 개인이나 동일인에 대한 고발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이유도 좀 여쭙습니다. 일단 과징금 부과는 저희가 지원 주체 객체에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 이윤보다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과 기준율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럼 일단 지원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봐서 부과 기준율을 50%를 저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위반 행위 횟수나 이런 조정을 거쳐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체와 객체가 합쳐지는 바람에 아마 지원 금액보다 더 커졌다는 말씀드리고 그 개인 고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법인 외에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당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 과정에서 찾았는데 이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법인 고발뿐만 아니고 개인 고발도 고발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점수 예를 들면 저희가 고발을 개인의 법 위반 판단 기준을 위해서는 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뭐 위법성 인식 정도, 뭐 시행의 적극성 가담 등 이런 걸 정혹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개인 고발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점수도 미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철 기자님. 네, 뉴스원 이철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사회평치행위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이 중단됐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대현 사장이 SP네이처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네이처의 성장으로 인해서 배당금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는 기사들도 또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침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건은 이제 사익 편취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니고요. 부당 지원 행위 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조금 차원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발 지침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사건 부서라 사실 그게 이제 심판관리관실에서 고발 지침을 통할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집단감시국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는 뭐 현행 고발 지침 하에서는 그런 뭐 자연인의 적극적인 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고발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법인 고발 외에도 이제 개인 고발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 조사 과정에서도 좀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발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 TV조선 송평철인데요. 그러면 이 행위 사실 전후로 보면 그 각 계약이 건건별로
됐을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는 따로 좀 뭐 유리하게 계약을 해준 게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16년부터는 건설업계가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분채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필요했을 건데, 건건 계약하다가 이렇게 그 수요가 폭발해서 연간으로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원가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은 왜 안 받아들였는지랑, 그다음에 일단 이 두 개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 그 방금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건 개별 계약에서 뭐 유리한 조건으로 뭐 지원 객체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저희 조사 과정에서 좀 밝히지 못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계약 거래에서 연간 공급 단가로 바꾸면서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심판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피시민이. 그런데 그런 효율성 어떤 증진 효과보다는 그런 지원 객체를 그 도와주기 위한, 그러니까 명백하게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뭐 저희 심사원하고 피시민 간의 논박을 통해서 그 쟁점으로 다루어졌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심사관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위원회에서 위법한 결과가 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여동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여동준 기자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이 부당 행위를 이제 저지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행위가 뭐 변경된 이유나 뭐 사정 같은 걸 따로 설명을 해준 게 있었을까요? 2020년 금방 약간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 객체한테 유리한 조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세무적인 이슈, 법률적 리스크의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마 돼서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구나. 본인들도 자각을 하고 2020년부터는 이제 다른 비계열사의 어떤 분채 거래와 비슷하게끔 이제 바꾼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대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결과적으로 SP네이처가 75억 원 정도 부당한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4년 동안 정상적인 분재값과 실제 삼표산업이 SP네이처에 준 분재값을 각각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분기별로 다 나눠서 이게 굉장히 레인지가 많아서 굉장히 그 분채 거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아서 그걸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각별로 얼만큼 되는 건 사실 좀 후에 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좀 이렇게 좀 그룹별로 좀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서에 담겨 있긴 합니다. 아마 공개 의결서에 좀 더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딱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이제 편의상 결과적으로 75억의 부당 이윤을 SP네이처가 가져갔다라고 맞습니다. 언론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원래 얼마짜리를 뭐 100억 원이었는데 175억 원으로 가져갔는지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 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서 나타난 게 초과 이윤을 썸한 게 사실 이게 74억이기 때문에 그 수천 건의 어떤 건별로의 어떤 초과 이윤 부분들은 뭐 만약 원하시면 어느 기간별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가 다르고 FA가 다르고 이제 권역별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기별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단가가 딱 고정이 돼서 뭐 이것과 이것이 얼마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많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썸해서 이제 결국 7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보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원래라면 이 정도 가격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거래가 특정한 거래들마다 근데
원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이만큼이니까 그 차이가 초과 이윤으로 잡힐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부당한 지원 금액이 됩니다. 네, 뉴스핀 백승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부당 지원 행위는 원래 다른 불공정 행위는 매출액 4%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부당 지원 행위는 매출액의 10% 이내고 뭐 이렇게 조금 더 과징금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억 원대 과징금은 한 일반적인 부당 지원 행위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로 무거운 수준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이제 지원 금액에다가 이제 이렇게 유를 곱해서 이제 과징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징금이 크다 적다라는 건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라 뭐 큰 거는 부당 지원권 중에서도 뭐 삼성 같은 경우 아마 4자릿수 정도 되는 과징금도 나왔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평균 봤을 때 부당 지원권은 3자릿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절대치를 가지고서 이게 낮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지원 금액 대비 뭐 예를 들면 뭐 과징금 얼마큼 부과됐다라고 봤을 때 평균적인 정도 중대한 위반을 봤기 때문에 네. 50 이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과징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75법 위반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기준을 먼저 산정하는데 그때 이제 얘네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부과 기준이 틀려집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피시민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이제 그거 결정을 해서 부과 기준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조정, 2차 조정을 거치는데 1차 조정에서는 이제 피시민들의 이제 과거의 위반 행위 그 횟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표산업하고 SP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 행위가 각각 5회, 2회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차 조정에서 삼표산업은 80%가 가중되고 SP네이처는 30% 가중돼서 이렇게 또 1차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2차 조정은 이제 감경사유인데 이제 조사 협조라든지 자진시행에 따른 감경사유인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과징금이 SP네이처는 67억, 삼표산업이 67억, SP네이처는 48억 이렇게 각각 조정돼서 계산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거 규모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확실히 하려고 여쭤보는데 이거 부당행위를 저지른 방식이 통상적인 단가보다 훨씬 높게 일단 지불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페이백 받을 때 4%는 맞습니다. 그냥 얹어주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만 페이백 받는 원래대로 한 그 차액만큼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4% 남겨두고 그냥 묻지마 4%를 그냥 남겨두고 돌려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만큼이 지원 객체한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74억 이 9,600만 원이라는 게 원래 받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단가의 4%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4%. 네, 정확히 4%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4%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경영권 부당 승계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지분 내용을 좀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들인 정대현의 3표에 대한 지분율과 3표 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년하고 23년에 대해서 지금 메모 박스를 쳐 놓으셨습니다. 네. 합치면 20년에 정대현이 24%, 정대현이 3표 산업에 대해서는 23년에 18%를 좀 넘기게 된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시기가 좀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를 여쭙고 결과적으로 이번 SP네이처의 어떤 부당 거래, 내부 거래로 인해서 경영권 부당 승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지 같이 여쭙습니다. 성공을 했는지요? 그 시기가 차이 나는 거는 뭐 이게 한번 설명. 예, 시기가 차이 나는 거는 예전에는 삼표 그룹 자체가 이제 삼표가 지주 회사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2023년 7월에 삼표가 이제 삼표 산업의 역흑수 합병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지분율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 삼표라는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7월에 삼표 산업이 흡수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분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승계가 완성이 되었느냐 이런 이것만으로 승계가 완벽하게 승계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승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게 저희 위원회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까 담당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삼표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동일인 2세로의 어떤 격차도 많이 줄어서 결국은 정대현이 좀 더 지배력을 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승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지위에 이르게끔 한 어떤 계기 내지는 방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당 지원의 효과로 보면 연단위 계약하는 것보다 개별 계약해서 개별 계약마다 조금씩 더 해주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개별 계약에서 연단위로 바꿔서 했던 건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이게 그 분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처럼 이제 거기 규모가 크게 이제 소규모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도 많을 때는 수백 건씩 이렇게 연단위로 따지면 수천 건씩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피심대 입장에서는 연단위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이제 이득을 수취하는 그런 계산 방식이라든지 품이 좀 덜 들 거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마다 이제 부당이익을 그 거래 조건을 조정해서 적용하기에는 거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심대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상의 그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을 조건을 설정해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른 비결사들은 다른 비결사도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량이 그 SPNH 같은 게 그런 경우에도 유독 계열사 삼표산업 관계에서만 연간 공급 단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익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스킴을 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유리한 조건을 좀 설정하기도 좀 좋았을 것 같고 근데 비결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 단가를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부당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철 기자님.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8페이지 보면은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SP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삼표가 2019년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유지했는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봤을 때 삼표가 나중에는 단가를 낮춰서 이제 계열사랑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중가랑 같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삼표 산업 쪽이 자기가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도 계속 계열사 물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19년부터 2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결사하고 어떤 조건을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단되었다고 저희가 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볼 때 부당 지원 행위를 볼 때 저희가 이제 대가성 지원 행위, 이제 규모성 지원 행위, 아까 이철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거 이제 물량 몰아주기 같은 이제 규모성 지원 행위인데, 보통 저희가 부당 지원 행위를 심사를 할 때 저희가 할 때 대가성 지원 행위, 규모성 지원 행위 이렇게 구분하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부분,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런 물량 부분, 그러니까 삼표 산업의 몰아주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 판단할 때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고려서 삼았다는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물량 대가성 지원 행위 따로 규모성 지원 행위 따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일보 이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적용 법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기도 하고 한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익 편취 행위로 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로 한 이유가 뭔지. 그 당시에 저희 이게 할 때 이게 사익 편취가 그때는 공시 기업 집단이 아니었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기업 집단 3표는 그 23년도 5월 달에 최초로 이제 신규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 인지에는 21년도에는 그냥 공시 대상 기업 집단도 아니었고 일반 중견 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명 기준으로는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